이 크리스토프 쉘이라는 최고 재무책임자 사람이 말한 거에 따르면 글로벌 협력 업체들 절반이 2025년까지 앰플리파이 임팩트에 가입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존이 벤츠로부터 1800대 이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 계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벤츠로부터 사는 전기차는 유럽에서 아마존 상품을 배송을 할 때 쓰이게 될 거라고 그래요. 아마존이 이제 왜 벤츠의 전기차를 사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 아마존의 기후서약, The Climate Pledge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넷 배송이 막 늘어나면서 아마존에도 비난이 많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품을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제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프 베조스가 글로벌 옵티미즘이라는 곡과 함께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라는 그 기후서약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니셔티브 같은 거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을 동참시키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아마존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거예요. 버라이즌이라든지 레킷벤, 키저, 인포시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출한 만큼 그걸 어떻게든 상쇄시켜가지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올 6월이에요. 올 6월에 이런 기후 서약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후 서약 기금, The Climate Pledge Fund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차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아마존의 배송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미국 전기 화물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는 곳과 함께 2030년까지 전기 승합차 10만 대를 구매하겠다라는 계약도 발표를 했거든요. 벤츠도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벤츠는 이번에 아마존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는 기후서약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관계를 서로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월마트 사례예요. 월마트가 최근에 또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같이 대규모의 협업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월마트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 유통업체잖아요.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2억 6,500만 명. 여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숫자가 220만 곳이에요. 매출이 5,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6조 원.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진 회사죠. 엄청난 공룡업체인 거죠. 이 공룡업체가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원래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현재는 29%까지 목표를 달성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월마트가 자기 혼자서 그거를 다 달성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쉽지 않잖아요.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협력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재생에너지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기가톤 PPA라는 프로젝트예요. 미국은 이 PPA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발전하는 곳이 소비자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전이 이제 그거를 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전기사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게 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여기 안에 중소규모의 납품업체, 협력업체들이 같이 원하면 모여가지고 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같이 모아서 하고 그걸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월마트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제 50%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또 하나 선언한 게 뭐냐면 지금 대규모로 밀고 있는 게 2030년까지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1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기가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현재 50개국에 있는 2,300개의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에 동참을 협력업체를 자꾸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관심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곳이 그런 경험이 많은 이제 기업이니까 이미 글로벌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랑 같이 이런 재생에너지 구매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여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고
거고요. 최근에 또 나온 사례가 HP, 휴렛패커드도 지속가능성 분야에 상당한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인데요. 휴렛패커드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Amplify Impact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HP가 7월에 자기네들의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HP Amplify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는데 글로벌 파트너들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그거를 좀 확장한 지속가능성 버전이에요. Amplify Impact라는 것인데요. 글로벌 파트너들, 협력업체들에게 HP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거를 잘 평가도 하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프 쉘이라는 최고 재무 책임자 이 사람이 말한 거에 따르면 글로벌 협력업체들 절반이 2025년까지 앰플리파이 임팩트에 가입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거든요. HP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협력업체들에게도 관련한 지속 가능성의 높은 기준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HP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보면 여성이 42%, 소수인종이 58%나 돼요. 미국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전략,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에게 HP가 인증, 수상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요. HP가 2025년까지 흑인과 여성 임원 수를 2배로 늘리고 공급망 내에서 플라스틱을 75%까지 줄이고 재활용 재료를 30%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밝혔거든요. 이렇게 지속가능성, ESG 이 분야가 사실 되게 중요해지고 엄청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서로 기업들끼리 협력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 본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끌어들여서 푸시를 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모습들이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